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변호사 김보겸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부상, 바로 십자인대 파열과 그에 따른 후유장애 보험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십자인대라는 말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릎 안에 십자 모양으로 교차하는 두 개의 인대, 즉 전방 십자인대랑 후방 십자인대가 있는데요. 이 인대들이 무릎을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Inside the knee, 파열되면 two key 생각보다 큰 ligaments cross 문제가 each other like the straps of an X. 걷거나 The one in 뛸때 front is the 무릎이 anterior 덜컥거리고 cruciate 삐 빠지는 ligament, or 느낌입니다. ACL. 자, 심한 경우에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불가능해지는데요. 주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냐 하면 축구를 하다가 상대 태클에 걸리거나 농구에서 점프에 착지를 잘못하든가, 그 제일 많은 경우는 스키장에서 넘어질 때 많이 생기거든요. 또 교통사고처럼 큰 충격이 무릎에 전해져서 파열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한 번 끊어진 인대는 자연적으로 붙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나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수술을 했다고 해서 원래 무릎처럼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불안정성과 흔들림이 결국 후유장애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후유장애로 인정받아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아직 아프다, 무릎이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보험사들은 반드시 객관적인 수치를 요구를 하는데요. 무릎이 정상과 비교해서 얼마나 흔들리는지 그 차이를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뉩니다. 정상 무릎과 비교해서 다친 무릎이 5mm 이상 흔들리면 5mm요. 약간의 장애로 보고 이때는 5% 정도 장애율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10mm 이상 차이가 나면 뚜렷한 장애라 해서 10% 정도, 그 다음에 15mm 정도 이상이면 굉장히 심한 장애로 보고 20%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얼마나 아프냐가 핵심이 아니라 무릎이 얼마나 흔들리느냐, 그 정도가 바로 후유장애 보험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는 의사가 손으로 무릎을 잡고 이렇게 흔들어 보면서 이 정도 흔들림이 있다라고 좀 추상적으로 진단서에 적어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보험사들이 이런 방식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반드시 그 KT1000이나 텔로스 같은 기계를 이용을 해서 검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험금 청구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처음부터 이런 기계 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두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쓸데없는 분쟁을 줄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어떤 보험에서 이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이 가입한 상해 후유장애 특약이고요. 다른 하나는 교통사고나 타인의 과실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보험이나 배상 책임 보험일 텐데요. 자, 개인 보험에서는요, AMA라는 평가 방식을 써서 동요도, 즉 흔들림 정도에 따라서 5%, 10%, 20%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고요. 자동차 보험이나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무릎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노동 능력을 얼마나 잃었는지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십자인대 파열은 14.5%에서 29%까지 노동 능력 상실률이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두 가지 보험은 중복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무릎이 다쳐서 십자인대가 끊어졌다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고 또 자동차 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를 받을 때부터 개인보험 평가, 자동차 보험 평가가 모두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게 최선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도 간단히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상태가 고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수술 직후나 재활 중에는 장애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6개월 정도 지나야 후유장애 평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는 건데요. 여기서 반드시 정상 무릎 대비 몇 밀리미터 흔들린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뭐 불안정이 있다 이런 정도로만 써 있으면 보험사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세 번째는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를 하는 건데요. MRI, 수술 기록, 초진 기록, 재활 기록, 동요도 검사 결과까지 모두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보험사에 제출을 하면 보험사가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보험사들은 흔히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혹은 사고가 아니라 원래 있던 문제일 수 있다. 기왕쯤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런 이유로 보험금을 줄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적 검사 결과나 사고 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반박을 해야 되고요.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 텐데요. 한 분이 농구를 하다가 넘어져서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졌습니다. 수술을 하고 재활을 거친 뒤에 6개월이 지나서 검사를 했는데 무릎의 흔들림이 10mm로 나왔고요. 이분은 개인보험에 1억짜리 상해우유장애 투약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흔들림이 10mm니까 10%가 인정돼서 1,0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또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체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는데 거기서도 가입 금액이 5천만 원이었고 똑같이 10%가 인정돼서 500만 원이 추가로 지급이 됐습니다. 게다가 예전에 들어둔 생명보험 부약관 상품에서 2천만 원짜리 상품이 들어져 있었는데 이건 6급 전액으로 인정이 되면서 2천만 원이 또 지급이 됐죠. 결국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치니까 총 3,500만 원이라는 꽤 고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단순한 개인보험 청구가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얽힌 상황이었다면 자동차 보험에서도 추가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자주 쓰는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의료자문이라는 건데요. 보험사가 비용을 내고 특정 병원에 자문을 요청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자문 결과가 보험사에 불리하게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 요청한다고 할 때는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거절도 가능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십자인대 파열 후에 보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후유장애 진단서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수치가 적혀 있어야 된다는 점. 두 번째, 기계검사 결과가 포함돼야 된다는 점. 세 번째, 개인보험과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모두 검토해서 중복 청구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인대 파열은 흔한 부상이지만 남는 흔들림과 불안정성은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의 대상입니다. 작은 준비 차이가 수천만 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험 전문 변호사 김보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